주식경의 윤정도입니다. 오늘 7시 10분부터의 온라인 방송, 오늘도 좀 늦어졌습니다. 오늘 기준에서는 여러분들이 목요일 시장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 이 부분을 좀 놓고 보셔야죠. 방송에서 진행해드렸던 내용은 좀 빠르게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22시에 2부 시간에 박승재 TV 2부 윤정도의 주식경 2부에 나갈 내용을 일부 더 포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부분에는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교육 부분이 6시, 7시 방송 일부 시간에는 좀 잘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 상황부터 한번 들여다보면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시장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단 말이에요. 시장은 강세를 띠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전체 업종군이 비슷하게 움직였다는 거죠. 전체 업종군이.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그중에 철강 업종만 눈에 확 들어오는. 우리도 어차피 포스코의 경우에는 특히 30만 원 전후에서 어떤 일이 불거졌어요? 국정감사 속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1년 전, 그 당시 기준에 1년 전에 자사주 매입 공시발표 나기 전에 임원분들이 자사 주식을 매수했다. 이것이 선행매매가 되지 않겠느냐? 그잖아요. 그런 내용 가지고 주가가 단기간에 수익이 났던 부분에 대한 차익실현 욕구가 형성되고 그 차익실현 욕구가 30만 원 전후의 기준에서 계속 맴돌고 눌리고 20만 원대 중후반. 거기에서부터 올라온 게 40만 원대 초반입니다. 그죠? 근데 이 포스코의 기준은 그 흐름 속에서 41만 원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PER이 상당히 좀 높아져 버렸죠. 그러니까 9배 수준, 10배에 가까운. 그럼 철강주의 PER 10배 수준이라는 거는요. 뭐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11배, 12배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말 그대로 대세 상승 장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윤정도가 항상 얘기하는 지금 대세 상승 장애입니다. 이럴 때 기준이에요. 그럼 포스코가 계속 올라간다고 지수가 올라가는 그건 아니죠. 이번에도 종가 기준의 고점은 넘겼지만은 사상 최대치 고점은 못 넘기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전기전자 업종 그쪽에 업황이 상상을 초월하죠. 하물며 하다못해 SK 하이닉스의 기준에 PER이 얼마? 8배 수준. 내년으로 기준 잡으면 6배 수준. 그쪽이 주가가 견인돼서 시장이 끌어올려지면 또 삼성전자의 흐름이 시장을 견인해 주면 그렇게 되면은 포스코 이외의 다른 업종군의 흐름도 추가적인 강세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이쪽이 못 가고 철강이 가고 조선이 가고 해운만 가는 그런 흐름이 나기는 조금은 그들의 흐름이 조금은 벅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부분들의 흐름들은 결론적으로 유가증권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들어서 계속 알게 됐던 내용들 어떤 거 긴축, 테이퍼링을 단행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페이퍼링을 단행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거품이 끼어져 있는 종목군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성장주로 표현을 하죠. 저금리 시대의 성장주 대표적으로 뭐 바이오도 있고요. 뭐 테슬라의 기준도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 기준에 그 저금리 속에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의 랠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금리 자체가 올라가면 안전자산으로의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장주, 약간 모험을 하고 리스크를 안고 가던 종목군들에서는 차익 실현. 왜? 저 종목을 사도 올라가거든.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사도 50% 수익이 난다. 서린바이오를 사도 50%의 수익이다. 그럼 뭘 사겠어요? 삼성전자 50%가 더 값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옮겨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계속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기준에서 대세상승 랠리가 지속될 때 어떤 기준을 잡습니까?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을 보자. 이론적인 부분에 기술주는 성장주야 이거 말고 실질적으로 기술주가 실적이 어마어마하네. 이런 기준. 그냥 막연하게 기술주는 안 돼 해놓고 또 2차 전지를 끝내줘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실적이 나오는지 기준을 봅니다. 그리고 실제 시장이 진짜 강세인지. 지금 실제 시장이 어때요? 지속적인 강세 흐름을 연출하고 있죠. 지금 시장의 흐름이 나스닥도 그렇고요. S&P 500 지수도 그렇고요. 지속적인 강세예요.
이거 조금 이따 월봉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일봉 보여드리는 거는요. 다우지수 기준에서 몇 퍼센트? 31% 올라왔거든. 그죠? 언제 대비해서? 10월 말 11월 저점 대비. 필라델피아 반도체수는 고점 대비 이렇게 많이 미끄러져 내려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33%. 그만큼 월등히 강하다는 거예요. 이쪽이. 여전히. 그리고 여기서 다시 과도하게 밀린 만큼 다시 돌려줄 가능성이 이쪽이 더 높잖아요. 아, 이쪽은 못 가고 저쪽이 간다. 다우가 간다. 아니지. 이쪽 부분이 실적은 더 월등하다. 실적주를 바탕으로 보겠다면서요. 가치주를 바탕으로. 시장이 횡보하거나 하락의 우려감이 있을 때 그때 저 PBR 종목을 보는 겁니다. 가치주. 말 그대로 자산 가치가 풍부한 쪽. 그거는 횡보 내지는 하락장일 때. 대세장의 기준에서는요. 당연히 성장주인데 그 성장주에 대해서도 금리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고 긴축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다면 이 성장주 속에서 실질적인 시세가 나오는 종목 위주로 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기준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그리고 절호의 기회이다. 왜 기회가 되냐면 절대적인 기회라는 거는 이렇게 지난주입니다. 그나마 자동차 같은 경우 하방을 지켜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또 IT도 백색가전 우위인 LG전자 같은 경우 하방을 좀 잡아줬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지켜지다가 한 방에 꽝 하고 내려왔어요. 고점 레벨에서도. 이게 이제 버거웠던 부분이죠. 그럼 왜 밀렸느냐라고 했을 때 방 안에서도 저희 뭐 VVIP 회원님들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번엔 뭐라고 핑계댈 거야? 어? 일본 핑계대고 미국 핑계대고 일본 핑계대고 대만 핑계대고 중국 핑계대고 무슨 핑계댈 거야? 중국 핑계댄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브릭스 시장을 누가 쳐다봐?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뭐 요즘에도 보면은 뭐 중국과의 연관관계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브릭스 시장을 누가 봅니까? 브라질 시장 봐요? 러시아 시장 봐요? 중국 시장 봐요? 중국의 경제 동향을 보는 거지 시장의 흐름은 보질 않아요. 대만도 마찬가지인데 원체 기술주 위주기 때문에 우리도 IT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추세 정도 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일본이 하루에 이때 3%대 빠진 거 3.08 빠지고 마이너스를 끝난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조종의 스타트가 잡힌 거예요. 아시아가. 네? 그래서 그 다음날 좀 반등, 꼬리 달고 있잖아요. 반등을 좀 내주려고 하고 있을 때 어떻게 돼버렸어요? 아, 꼬리 달고 있어요가 아니라 갭상승 살짝 나오고 양봉으로 돌릴 때 미국 강세를 떼어서 대만이 그냥 주구장창 깨져버렸죠. 일본의 경우는 올림픽에 대한 내용, 정정불안에 대한 내용, 정치적인 정책적인 올림픽, 코로나19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상황 기준인데 정부의 새로운 정부의 정책과 그리고 정치적인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정정불안이 터진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러한 하락이 아시아 증시에 영향을 미쳤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수는 실질적으로 덜 빠졌어요.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밀릴 때 미국도 그렇게 크게 밀리진 않았어요. 호주도 그렇게 크게 밀리진 않았습니다. 다만 일본은 이러한 흐름과 첫날 3%대 하락의 흐름과 두 번째 날 반등이 나오려고 할 때 요 기준에 대만이 갑자기 마이너스 8.12 물론 기술주에서 급락의 흐름이 있었어요. 11%대 하락 뭐 이런 식의 개별 종목군들 기준에서 대형주가 그 기준을 저는 해석할 때에는 고빈도 거래라는 거죠. 매수 매도 알고리즘 매매 그것이 한쪽에서 뻑이 나는 순간 훅 하고 밀려 내려가거든. 그렇게 되면서 다들 기계 수식에서는 손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손절매가. 그렇게 되면서 로스컵 분량이 출하되고 비이성적인 변동이 나왔다가 이게 리먼 브러스일 때 다우가 하루에 막 1000포인트씩 10%씩 밀려 내려갈 때의 변동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막 꼬리 달고 이렇게 돌려. 중간 공백이죠. 팍 치고 돌려. 어찌됐건 이 흐름에 힘든 부분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도 꿍.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3거래일제 기준에서는 추가적으로 일본 쪽이 반등을 모색하는가 했더니 2% 추가 조정. 그러니까 국내 증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사실은 상대적으로 덜 빠진 거죠. 어떻게? 첫 번째 일본이 3%대 급락. 두 번째 대만이 무슨 장중 8%대 폭락. 장중에 대만 지수가 심리적인 요인. 그리고 이제 3거래일제 일본이 또 2%대 추가 폭락. 그러면서 유럽이나 미국의 강세, 반전의 흐름에는 연동이 안 됐지만 조정은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지수의 조정은 사상 최대치 저 꼬리 달린 거 대비 또 꼬리 빼고 나서 이 고점 대비 실질적으로 조정은 거의 없어요. 누가 문제예요? IT가 문제죠. IT가 이 꼬리 달린 것부터 해서의 조정 그리고
요 고점 대비해서의 조정도 여기서 잘 방어가 되다가 꽝 하고 밀리는데 그것도 삼성전자 대비해서 하이닉스 삼성전기의 흐름이 너무 많이 끼고 내려갔다. 근데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딱 보시면은 결론 기준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국내 증시가 39.97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우지수가 31% 올랐어요. 독일의 닥스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34% 올랐습니다. 어디 대비? 저기 10월 말 대비. 우리나라는요 39.97이 올랐어요. 디커플링 돼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눌리고 여기가 좀 더 올라오고 그렇게 돼야 되냐? 아니야.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월봉 보여드리면 2018년 이후에 우리가 디커플링 돼 있었다. 결론적으로 39.97%의 강세 흐름인데 이 기준에 39.97%의 이 기준에 시장의 주도력을 가지고 간 쪽은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70%씩의 상승 강도. 70%.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이닉스가 3월달 고점 15만 원 찍으면서 90%. LG와 저는 화학 업종으로 분류하면서 2차 전지는 영업이익이 적자잖아요. 지난해 결국 적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출 규모가 45%까지 확대된 그 부분에 대한 성장성을 놓고 보는데 어찌됐건 그쪽의 흐름 또 LG전자 이쪽의 흐름이 100%, 150%. 그러니까 LG화학도 80% 이상의 급등이 나온 거죠. 60만 원에서부터 105만 원까지. 결론적으로 이 꼬리를 빼고 나면 저 꼬리 달린 날이 1월 11일이에요. 거래대금 43조 4천억 터진 날. 그 꼬리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삼성전자의 기준이 되는 건데 조정폭은 그렇게 심각할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또 여전히 43%대 강세, 시장보다 강세를 띠고 있는데 조정은 충분히 받았다. 무엇을 기준으로? 실적을 기준으로. 그냥 실적이 없이 예를 들면 지난해 진단키트 종목이라든가 바이오 종목들 비이성적으로 폭등 내리 나왔었잖아요. 하루에 거래대금 5조짜리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유가증권 시장 또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 안 나올 때 5조 미만이었단 말이에요. 지난해 2월까지도. 그런데 시젠, 랩지노믹스, 수젠텍, EDC 네 종목이 하루에 거래대금 4조를 터뜨립니다. 거기에 이제 시젠이 2조 이상 거래대금 터뜨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회전율이 지난주에 상한가 2번 가고 그리고 추가 10% 급등 나온 서린바이오처럼의 830만 주짜리 종목을 거래량을 3,300만 주로 대주지분이 39%인데 그럼 비이성적인 흐름에서 거품이 껴있던 종목군들이 이렇게 깨져 내려왔다. 즉 대주주지분 10%뿐이 안 되는데 매출은 50억, 100억, 200억, 300억 뿐이 안 되는데 시가총액 1조, 2조, 3조 만들어놓은 그 바이오 업체라든가 혹은 셀트리온 삼형제의 주가 조정폭도 마찬가지죠. 셀트리온 제약의 조정폭이 50%를 넘어요. 그 친구가 아무리 성장성이 있든 없든. 근데 50% 깨져 내려온 이후에 실적이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검증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결론은 돌릴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글쎄 이거 근데 이쪽 IT는요 또 자동차는요 화학은요 실적이 일단은 뒷받침이 돼 있죠. 실적이 뒷받침돼 있고 경기는요 살아난다는 기준이니까 주식하는 거 아니에요? 경기가 주구장창 무너질 건데 용가리 통뼈 용용용이야? 내 종목만 갈 수 있어? 시장이 박살났는데 내 종목만 갈 수 있다고 주식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시장이 간다라는 가정하에 내 종목도 같이 가는구나. 그 시장 수익률을 이렇게 뛰어넘겨줄 업종을 찾자. 이번에 고점에서 전기전자 업종과 누구의 LG전자 전량차익 실현 한번 했고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 전량차익 실현했고 LG화학 전량차익 실현했고 나머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이런 쪽을 전량차익 실현을 못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시장보다는 강한 상태. 최근에 수익을 못 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업종을 잡는 게 여러분들의 목적이죠. 지금 시장에 대처하고 있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예를 들면 뉴바이오로직스처럼 순식간에 이러한 급등이 나왔다. 그러면 HMM하고 비교할 때는 어때요? 이쪽은 2조 원 미만에서부터 17조 원까지 주가를 땡겨놨다 할지라도 거래대금 항상 최상위. 그리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 다음에 MSCI 지수 편입 비준의 수급에 대한 논리, 거기에 매각에 관련된 내용, 이런 이슈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거래대금은 항상 최상위에 놓여져 있었고.
두세 달 이상. 그렇게 해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거하고 유바이오로직스도 교육은 해드렸잖아요. 교육해드렸는데 말 그대로 변동성의 기준만 잡고 있다가 꺾여져 내려갈 때 돌릴 수 있는 기대 요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종군을 또 종목군을 잡아내셔야 된다는 거죠. 즉 시가총액 극대형주 기준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1, 2위잖아요. 얘가 지금 고점되고 50% 밀려 있잖아요. 그죠? 얘도 30%대예요. 뭐 성장성도 좋고 앞으로 가겠다 하니까 뭐 1, 2위까지 하고 있겠죠. 근데 문제는 안타까운 사실은 아직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다. 물론 그렇게 따지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똑같아요.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뭐 모더나 이슈가 있습니다만 그 모더나 이슈 이외에도 코스피 200 지수 편입 비중에 대한 상향, 또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주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그룹 차원에서 뭐 그동안 맨 처음에 설립될 때부터 해서 지원해줬던 부분들이 있죠. 삼성전자, 삼성물산의 지분이 대부분이죠. 가치 평가가 제대로 나오면은 제대로 나온 게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삼성물산이 그렇게 되면 또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할 때 수합 등을 통해서 편안해질 수 있다. 그런 이슈 부분이 불거져 있어요. 이쪽도 지금 이슈가 불거지고 거래대금이 나오니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뭐를 봐야 된다? 순이익이 내년에 보수적으로 볼 때 46조라고 예상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PER이 11배 수준이라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죠. 앞으로 성장성까지도. 하이닉스는 더 심하죠. 내년 순이익 14조를 보고 있는. 그게 철강처럼 실적이 이렇게 확 개선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금융지주사처럼 실적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IT 같은 경우는 완벽한 실적 개선폭을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2016년도 5월 18일 날 기준에 최저점 찍거든요. 25,650원. 여러분들도 외우셔야 돼요. 윤정도처럼. 그럼 2분기에 왜 저점 25,650원을 찍느냐. 그때 기준에 영업이익이요. 분기 기준에 5천억 미만을 예상했어요. 5천억 미만. 분기 기준에 5천억 미만. 그런데 이것이 다행스럽게 하반기에 개선되면서 1년에 5천억 미만이면 2조 미만이잖아. 3조 원을 넘겨줍니다. 그러더니 결론은 어떻게 돼요? 2018년도에 20조 8천억을 찍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기 영업이익이 5조 수준이라는 거죠. 5조를 넘긴 거죠. 5천억 미만을 예상했던 분기 순이익이 5조를 넘긴 거예요. 평균. 10배 올라온 거예요. 10배. 그럼 주가가 지금 25만 6,500원인가? 자산 가치는요. 그 당시에 18조 6천억이었어요. 왜? 18조 6천억이라는 거는 7억 2,800만 주 곱하기 25,650원을 곱해주면 18조 6천억이 나와요. 자산 가치가 얼마? 25조 정도 됐단 말이에요. PBR이 1배 미만이었어요. 지금은요. 자산 가치가 53조 이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 사이에 27조, 28조가 막 늘어난 거죠. 어디서 늘어났어요? 2017년, 2018년도 순이익이 26조를 넘깁니다. 아니 그런 종목을 한동안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셀트리온 얘기할 수 있는 게 셀트리온 시가총액 3위까지도 올라왔었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2018년도에. 예? 그때 당시 기준 대비해서 막 70% 미끄러져 내려왔다가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또 올라오기 시작해서 시가총액 또 3위 수준까지 막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11월 25일 날 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그 수익을 냈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거야. 11월 25일 날 들어가서 쭉 수익 내고 1월 달에 마지막 전량 매도가 35만 5천 원. 그죠? 이 두 종목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도 셀트리온 제약 11월 25일 날 상한가 들어갔어요. 장중에. 그 수익 다 내고 전량 차익 실현, 그 이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이후에 셀트리온 이런 식으로. 근데 이들 삼형제의 영업이익이 2조 미만. 영업이익이 2조 미만. 그런데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가장 많이 나올 때 20조였단 말이에요. 10배죠. 시가총액은 아무리 성장주고 꿈의 종목이고 해도 시가총액이 지금 많이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만 그 당시 기준에서 하이닉스가 거의 뭐 비등비등했어요. 지금 얼마예요? 38조에 18조면은 56조인가요? 56조에 60조네. 시가총액이 60조인 거예요. 2조 정도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데 60조. 거기에 LG화학은 62조. 포스코는 얼마? 30조 원대.
결론은 지금 그 시장의 흐름을 옥석 가리기를 하는 부분은 여기서 잘 보세요. 실적이 나와주는 쪽, 검증이 되는 쪽. 이것도 공략을 하지만 이쪽은 제한적인 부분으로 놓고 본다 그랬죠. 그리고 이쪽은 작년 이후에 거의 안 보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차의 실적 6조, 7조 막 이렇게. 6조, 7조 나오는데 50조야, 시가총액이. PER이 몇 배냐고요. 기아 마찬가지. 요런 쪽의 기준을 놓고 본다. SDN보다 IT고 윤정도가 좋아할 만한데 2차 전지 가지고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지금 뭐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시장 수익률을 넘기는 부분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그럼 정해져 있어요. 실적이 가장 뛰어난 게 어디다? 실적이 가장 뛰어난 게 IT의 기준. 영업이익 내년 200조 전체 시장 예상하는데 두 종목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종목이 80조예요. 40%라면 40%. 그들이 작년 말처럼 또 그 이전의 흐름처럼 들어올리지 못하는 한 시장은 어려워요. 거기에 거래대금이 풍만한 종목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변동성 매매 기준도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잡니다. 아시겠죠? 지난 그 일요일 날 야간 교육을 4시간 이상 해드렸어요. 야간 교육을 4시간 이상. 4시간 이상 뭘 해드렸냐면 금리, 외환시장, 상품시장, 채권까지. 이 4개를 빵 해드리는 순간 여러분들은요. 시장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죠? 그 동영상을 어디서요? 유튜브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유튜브에 지금 출석 체크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접속 인원이 오늘은 별로 안 들어오셨네?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36명이 들어오셨는데 이게 맞나요? 이게 맞으면 카톡방에 방송 안내를 그렇게 안 해드린 건가? 자, 37분, 38분인데 지금 시간이면은 지난번에 같은 경우 100분 정도 들어오셨죠. 어찌됐건 들어와 계신 분들 또 캐치스탁에 지금 녹화 진행되고 있나요? 캐치스탁 오픈돼 있어요. 거기 몇 명인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노란톡에 카카오톡에 여러분들 속해 있는 방에 올려주십시오. 쭉 올려주세요. 어떻게? 교육의 힘 한번 가시죠. 능동적으로. 인원도 별로 없는데 윤정도 힘내서 가야 될 거냐. 교육의 힘 쭉 올려주시면 그 카톡방에 들어와 밑에 관리하시는 분들은 직원분들은 일요일 날 동영상 링크를 좀 올려주세요. 4시간짜리 5시간짜리 그 동영상 링크 보셔야 되고 또 금요일 날 장 마감 이후에 시간에 HMM이 급등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해드린 영상이 26분짜리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HMM을 얼마에 정리를 해요? 49,000원에. HMM을 49,000원에 정리를 하고 그리고 지금 기준에 오늘 기준에 42,200원에 재편입의 기준을 잡았죠. 왜 그런 재편입의 기준을 잡았는지를 오늘 23시 10분 교육에서 그거는 이제 온라인상에서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온라인상에서 진행해드릴 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출석 체크 겸 교육의 힘 한번 쫙 올려주시고 캐치스탁 쪽 지금 몇 분이에요? 네,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밑에서 성욱 씨나 누가 그 안내는 안 하고 있는 건가? 안내는 그걸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인원이 굉장히 오늘 적으시네요. 장이 좋아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지금 한 번에 우르르 들어오셨는데 70명으로? 그럼 밑에서 제대로 안내가 좀 덜 됐나 보다. 그죠? 위에서 사인이 좀 덜 맞았든지 어찌됐건 교육에 힘 쫙 넣어주시고 그러고 나서 밑에서는 지금 뭐 모니터링 하고 계시니까 강노란톡,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그 오픈 채팅방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요 비밀번호 걸려 있을 거예요. JDI 5930입니다. JDI 5930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고 금리, 외환시장, 채권, 상품 교육 4시간 이상 해드린 교육 링크 드릴 테니까 틈틈이 보시고 그리고 26분짜리 HMM에 대한 전략 기준. 그럼 우리는 49,000원에 차익 실현했고 아직 차익 실현 못하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러시면 안 되죠. 또 42,200원 라이브 방송 기준에서는 42,000원에 매수를 들어갔는데 그 매수를 들어간 이유 23시 방송에서 또 올려드릴게요. 그때 못 들으시더라도 녹화해서 영상 링크 올려드릴 거니까. 그리고 오늘 장중에 HMM 부분을 영상을 떠놓은 게 있어요. 내일 정도에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만약에 내일 HMM이 강세의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아시겠죠? 오늘 기준은 이제 지금 이 시간에서는
방송에서 이제 못한 내용들 알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삼성 엔지니어링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고 그리고 원고 준비한 이후에 22시에서 박승규 TV에서 또 뵙겠습니다. 자, 교육게임 쭉 올려주신 거죠. 그리고 엄지척도 한번 쭉. 지금 유튜브 쪽에 좋아요 엄지척이 8개 지금 나와 있는데 8개 갖고는 안 돼. 지금 접속 인원이 66분, 그럼 6, 7에 42, 40분 정도는 해주셔야 돼. 그죠? 좋아요 계속. 엄지척 계속. 지금 성덕일주일 때는 말도 안 나오잖아. 네? 그런데도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지금 벌써 7시, 19시 48분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상회담의 공동기자회견이 나오는 거는 사실상은 우리 기준으로는 토요일 날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21일이면은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인데 우리나라 시간 21일은 금요일인데 미국 시간 21일이면 야간, 새벽, 토요일 새벽에. 그러면 이제 우린 주말에 이 내용을 알게 되는데 이미 노출돼 있죠. 그래서 SK 이노베이션도 뭐 방문하신다는데 전체적인 내용이 일단은 그런 거예요. 백신,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이 부분인데 보따리를 우리도 푸는 거죠. 뭐 반도체하고 배터리 이런 부분을 미국에 증설하겠다. 그걸 또 미국이 원하고 있고 중국과의 관계가 좀 어려워지더라도 그렇게 진행하겠다. 그러면서 내 나라 백신 좀 우리도 좀 살자. 요 기준이 됩니다. 근데 백신의 위탁 생산 부분에 있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에 대한 타당성을 명분을 부여할 수 있느냐 요 기준이죠. 뭐 그런 내용은 나중에 다시 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 이 백신 관련해서는 일단 이슈니까 변동성의 기준 그렇게 해서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혹은 지금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기준 이런 쪽에 변동성이 유지가 되고 움직임이 나오면은 긍정적으로 해석.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는 흐름이라면 눌림목의 기준 그렇게 대처를 할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거 끝내주고요. 계속 가고요. 뭐 위탁 생산했고요. 그건 뭐 다 알고 있잖아. 우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것 이외에 코스피 200 지수의 비중의 상향 부분이 조금 더 유리하다. 수급 부분에 거기에 아무래도 이제 삼성 그룹주들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할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주가가 올라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편하죠.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이슈들이 계속 나와야죠. 결론적으로는 거래대금이 거래량의 기준을 잡아드렸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삼바는 거래량 기준이 오늘 거래량이 둔화돼 버렸는데 최소 60만 주 이상씩 나와야 돼요. 그렇게 돼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변동 하루에 5% 이상의 변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소 60만 주 이상. 그건 꼭 체크를 해두십시오. 5천억 이상 6천억 7천억씩 나와야 돼요. 그리고 1조 이상이 나와야 원하는 변동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변동성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주가의 흐름인데 그 주가의 흐름은 말씀드렸잖아요. 저평가가 아니라니까. LG화학의 영업이익의 10분의 1이에요. 시가총액은요. LG화학을 누르고 올라서기도 했단 말이죠. 그거는 좀 과도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과도한 흐름이 지속이 되려면 거래대금이 터져야 된다. 과도한 흐름이 지속되려면 거래대금이 터져야 된다. 꼭 좀. 그게 안 되면 점진적으로 추세 강화로 뭐 100만 원 넘기고 그거는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그것을 붙쫓아서 가는 것은 오히려 위험스럽다. 왜?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니까. 어느 시점에 어떻게 추세가 바뀔 수도 있다. 거래량이 터지면 일방향성의 흐름이 당분간 나올 수가 있죠. 터진다는 건 윗방향성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과 함께 반도체와 배터리인데 반도체 부분은 이제는 반영될 만큼 반영됐잖아요. 매번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 정부 때도 중국과의 뭐 무역 분쟁 얘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럼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제 반도체. 야, 반도체 뭐 한국이 이러는데 우리가 한국한테 질 수는 없지부터 해서 별의별. 결론적으로는 또 중국과 미국과 반도체 관련해서도 서로 그 중간에 껴서 결국 보따리 풀잖아요. 미국에 증설할게. 적절하게 보자. 또 백신도 주고. 결론적으로는 그 불확실성 부분이 불안 요인이 주가에 반영이 충분히 됐다는 거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지금까지의 흐름에. 뭐 이렇게까지 눌려질지는 몰랐는데 눌려졌고 또 대만 때문에 한 번 더 충격받은 부분이 있고 이제는 뭐 이번 주 지나고 나면 방미 지나고 나면
한미 정상회담 지나고 나면 안정화될 수 있고, 안정화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세 부분은 어차피 인위적으로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반도체에 대해서 어떤 뭐 제재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 그리고 예전에 그런 거 있죠. 뭐 중국 반도체를 쓰겠다, 어쩌고저쩌고. 그래 봐야 수요가 줄지를 않고요. 원하는 업체들이 원하는 사양의 고기능의 반도체를 원하는 거지, 어디서 검증한 데는 이제 기술 개발하는 쪽, 이런 걸 원하지는 않잖아요. 결론적으로 반도체의 기준 긍정적으로. 또 2차 전지 부분은 의약품까지, 바이오까지의 그 기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가 있지만 분류를 명확히 해줍니다. 어떻게? IT 기준에서는 오히려 이제 SDI보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전자의 기준을 보고요. 왜?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돼서 그래요. 앞으로도 뭐 더 갈 수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부담이 된다.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두 번째 기준은 SK 이노베이션의 기준은 정유화학의 기준에서도 놓고 보고, LG화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결과론적인 부분은 LG화학의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니까 LG화학 쪽의 기준을 잡고, 그리고 나서 LG화학의 2차 전지 성장성 부분까지 놓고 보자. 그게 전부 진행이 됐을 때 당연히 또 자동차 업종까지도 반도체 부족 현상에 대한 해소, 5월에 조업이 중단됐던 부분에 대해서 재개, 이런 부분의 시세 분출은 실적에 기인한다. 그 부분 꼭 기억하시고. 그럼 우리는 IT와 플러스 자동차와 플러스 LG화학의 기준, 화학업종에서의 LG화학, 2차 전지 포함입니다. 그리고 KB금융, 금융지주사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누적 수급이 들어오죠. 그리고 또 나머지 이제 뭐 자체적인 이슈를 지니고 있는 HMM이라든가, 또 뭐 포스코의 흐름이라든가, 또 대한항공이라든가, 또 호텔신라라든가, 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제2의 HMM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2의 HMM. 그죠? 그렇게 해서 들여다볼 거고요. 일단은 그 니케이 쪽의 인위적인 흐름,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인위적이라기보다는 그들만의 어려움,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만 가까운 지수의 비이성적인 변동성의 흐름이 조금 안정화될 수 있는, 안정화되고 있는.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의 흐름은 지수로서는 그다지 조정받은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수가 조정을 안 받고 전기전자 업종이 크게 조정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일부 뭐 금호석유라든가,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의 공매도의 공격을 받고 물렸는데, 역시나 뭐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자동차는 뭐 그나마 좀 하방을 잡은 거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들이 크게, 특히 전기전자 업종이 크게 밀려 있을 때, 눌려졌을 때, 나머지 업종군의 강세 부분이 시장을 방어를 한 거죠. 시장을 이렇게 견인할 수 있는 거는 여전히 계속 똑같은 말씀입니다. IT 기준. 채널 돌리시면 다 그럴 거예요. 그냥 IT는 끝났으니까 뭐 철강 보자. 그럼 좀 바닥일 때, 말씀드린 것처럼 뭐 30만 원 공방 나올 때, 야 이거 선행 매매 아니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30만 원에 잡아주든가. 뭐 저도 그때 강하게 못 잡아드렸죠. 우리는 주도주를 이쪽에서 IT에서 보고 있으니까. 지금에 와서 또 HMM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실질적으로는 IT 주도력, 자동차 주도력, LG전자의 LG화학의 주도력, 2차 전지, 그 주도력이 잠시 주춤거릴 때 어떻게 움직였어요? 사실상은 HMM이죠. 시가총액 2조 미만짜리가 17조까지 올라오면서 해군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그러면서 조선, 그러면서 철강, 그러면서 이번에 선거 지나고 나서 건설까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상. 근데 이들이 시장을 견인한 게 아니라 이제 시장 지수의 일정 범위를 방어를 한 거죠. IT가 밀린 흐름 속에서. 이들은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이제는 좀 버거울 수 있으니 이제 슬슬 놔주면서, 우리도 HMM 한 발짝 좀 빼놨잖아요. 놔주면서 나머지 본격적으로 저 고점을 넘겨줄 수 있는, 전기전자 마찬가지 넘겨주면서 시장이 사상 최대치 고점이 나옵니다. 그 흐름을 가져가야 됩니다. 200조 원의 40%, 80조 원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지금의 흐름에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흐르면서. 그래서 LG와 뭐 아까 매출이나 영업이익 이렇게 쭉 잡아드렸는데, 이러한 실적 부분을, 또 컨센서스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2차 전지 기준이 아니에요. 어디의 기준이에요? 화학의 기준입니다.
경기가 살아난다. 기초조정 기준이다. 2차 전지는 물적 분할의 기준에 IPO 진행 이후에 흥행 성공은 그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가져가겠죠. 그렇다면은 이들의 실적 범위의 기준은 지금 현재까지는 뭐 3조 5천억 수준의 영업이익을 논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흐름 또 2차 전지에서의 영업이익 흑자 전환 부분이 또 지난해 분기별로 잠깐 있었잖아요. 그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LG화학의 추가 강세 나올 수 있습니다. 뭐가 선행이 되면요. IT가 강세를 띠고 시장 지수가 올라갔을 때 LG화학이 지금 저평가가 아니니까 그 흐름을 기준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예요.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도 똑같은 흐름입니다. 현대자동차의 향후 실적 전망치가 순이익 기준에 6조 8천억 또 7조 7천억. 이게 보수적으로 본 거예요. 7조 7천억에 지금 시가총액 5조가 안 돼요. 50조가 안 돼요. 그럼 몇 배요? PR이 7배도 안 되는 거야. 6배. PR이 6배 수준이 7배가 안 돼요. 물론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의 기준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대차의 기준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월봉의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이 고점들을 9년 만에 넘긴 흐름이란 말이에요. 9년 만에 여기를. 왜 넘겼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 그 당시에 승기를 어느 정도 잡았죠. 박빙입니다. 어차피 그래 박빙인데 승기를 잡은 그 기점에서 어떤 게 기준이 돼요? 달러 약세 기준이 연출이 되고 그죠? 친환경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서 또 엔화의 강세가 연출이 되고 그러면서 엔화의 강세에 따른 가격 결정력의 확보 추가적으로는요. 친환경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수요. 진보 부분이 항상 민주당 쪽에서 미국의 민주당 쪽에서 친환경적인 부분 강조하는데 현대차도 그에 발맞춰서 뭐 전기차나 수소차가 뭐 예전에는 없었나요? 사실상 개발을 계속하고 있었지.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에서도 계속 밀어주고 미국이 그렇게 가겠다는데 네? 클린턴 대통령 때 교토 정서 오바마 대통령 때 파리 기후협약. 근데 그것을 부시 대통령 때 교토 정서 필요 없어. 또 트럼프 대통령 때 파리 기후협약 필요 없어. 왜? 그들은 공화당이고 그들의 공식적인 정치적인 후원은 전통 에너지에서 나오니까 환경세를 줄여주고 마음대로 개발해가 되는 거고 민주당 쪽은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공식적인 정치적인 나오니까 북극곰이 얼음 위에서 못 자요 하면서 환경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렇게 산업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것에 맞는 흐름을 현대차 그룹주가 가져가게 되면서 9년 만에 랠리인데 실적이 어떻게 돼? 상상 초록이 계속. 그리고 작년에 10월 달에 대선 충당금 잡을 때 그게 악재인 양 16만 원 깨고 내려갈 때 윤정도는요. 정확히 10월 20일입니다. 10월 20일. 그날 비중 유지. 현대글로비스 마이너스 2% 편입. 현대글로비스 그날 장중 상승률 27%인가요? 상상을 초월하죠. 전량 차익 실현. 그 흐름이 다시금 올 초에 뭐 FA 이슈 그것 때문에 변동이 났다 아니죠. 그만큼 실적이 있었고 그만큼 성장성에 대해서 앞으로의 실적 개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한 거고 그 변동성의 흐름이 오버슈팅으로 나와줬고 우리는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 그 재편입 단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지. 시장 갔는데 내 건 못 갔어요. 포스콘 갔는데 내 건 못 갔어요. 그 이기적인 부분만 조금만 여러분들이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 돼요. 얘가 가니까 나도 가야 돼 무조건 아니야. 그렇게 해서 내동매매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지켜나가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는 겁니다. 왜? 실적. 실적.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만도 같은 경우도 3만 원대에서부터 4만 원, 5만 원, 6만 원대까지 그리고 7만 원, 8만 원, 9만 원까지 그렇게 해서 아니 전량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 아니에요? 전량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이잖아. 그러면은 아무리 높게 잡아봐야 7만 원 전후 수준뿐이 안 돼, 사실. 그럼 수익이 안 났을 뿐이지. 수익이 안 났는데 윤정도에게 과금을 해서 그게 화가 나시고 엄짜으실 뿐이지. 대신에 어떻게 됐어요? 20% 비중을 3개월 내내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서 HMM 지난해 7,000원대, 8,000원대 들어간 거 말고 올해 1월 말에 14,600원 들어간 것도 말고 2월 달에 10% 비중 들어간 것도 말고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는 3, 4, 5월까지 20% 비중씩 얼마에? 2만 원 전후부터 해서 그러고 나서 3만 원대, 35,700원 찍을 때
35,700원 찍고 오버슈팅 나오고 눌릴 때 그때 2만 원 전후에서 편입한 물량 전량 차익 실현했잖아요. 그리고 얼마에다 샀어요? 29,500원 이하, 27,000원대. 그 물량은 언제 차익 실현했어요? 4만 원 찍고 밀릴 때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다시 재편입 기준 잡아서 34,300원까지 밀렸어요, 이번에. 거기서 재편입해서 전량 차익 실현 어디? 49,000원 전량 차익 실현. 끝. 그리고 화요일에 얼마? 42,000원에 라이브 방송에서는 비중을 많이는 안 들어갔죠. 발만 딱 담궜죠. 단기 공략입니다. 수익이 아닙니다. 20%가 아닙니다. 10% 기준에 5%만 담읍시다. 보여야지 뭔가 믿을 수 있는 수급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이. 그런 식의 흐름에서 수익에서 수익을 잡아냈으니 이런 쪽에 눌려있다가 돌리는 흐름에서 내동매매에서 이제 부담 요인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 HMM 해운주, 조선주, 철강주 못 간다는 게 아니에요. 이왕이면 여기서 샀어야지. 이걸 놓친 자리에서 여기서 사면은 시장 수익률 조금 넘기는 수준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주도 업종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가야죠. 그죠? 무엇을 바탕으로 다 필요 없던 실적. 자, 실적 한번 합시다. 실적 출석 체크. 빨리 지금 몇 분 들어와 계시나 한번 봐야 되겠다. 지금 86분 들어와 계시네. 자, 실적 채팅방에 실적 카카오톡방에도 실적 쭉 올려주시고 그리고 좋아요가 15개. 이거 안 되겠는데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할까? 온라인보다 이 방송화면이 더 낫다라고 해서 방송화면에서 해드리는 건데 예? 방송화면으로 하니까 좋아요 엄지척을 별로 안 해주셔. 온라인상에서 하면 어떻게 해요? 86분 계시면 7, 8, 56. 한 50분은 좀 안 되더라도 막 30분, 40분 좋아요 해주시거든. 근데 지금은 몇 개? 15개. 아우, 동네 창피해. 빨리 쭉 올려주세요. 쭉 올려주시고 혹시 우리 물 앞으로는 계속 그 야간 촬영하면 물 좀 주세요. 물. 응? 네. 그렇게 해서 밑에 얘기해가지고 누구 있으면 물 좀 갖고 올라오래. 네. 예, 시원하게 한 잔 참 마시게. 좋아요 엄지척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지. 지금 빨리빨리 해야 돼. 8시 5분이에요. 그잖아요. 8시 반. 그때까지 뭐 많은 내용들 뒤에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종목의 교육까지 쭉쭉쭉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빨리빨리 좋아요. 어휴 막 눌러주신다. 그렇지. 지금 20개야. 계속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카오톡방에도 올려주시면 23시 10분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목요일날 개장 전에 공략해야 될 개장 전부터 들여다보시고 또 수요일날 공부하시고 개장 초에 공략해야 될 핵심 종목 5개 종목 정도를 딱 뽑아드릴 거예요. 그 종목 내에서 서린바이오 같은 상한가 가는 종목 잡아내셔야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10시에 방송할 내용이란 말이에요. 10시에. 5월 14일 기준에 근홍 소매 판매에 대해서 나왔는데 아니 소매 판매가 예상치보다 하향을 했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랠리가 나왔다. 그러진 않죠. 여전히 뭐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지표는 긍정적이다. 걱정 말아요, 여러분. 지표 긍정적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소매 판매 같은 경우가 예상치보다 안 나왔단 말이야. 근원은 뭐예요? 자동차를 빼고 난 거. 자동차가 너무 비중이 높으니까 그거 빼서 근원, 소매 판매, 소비자 물가 지수 뭐 그 개념에서 들여다보는 그 기준을 놓고 보는 건데 예상치보다 안 좋았어. 그래서 뭐 아이고 다행이다. 테이퍼링을 이제 바로 안 하겠구나.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크게 개선되고 나왔어도 시장이 조정받았나요? 급등 내립니다. 이때 시장이 조정받았나요? 급등 내립니다. 파란색에 그러면 시장에 이러한 지표가 안 좋아졌을 때는 어떻게 돼요? 지표 안 좋아서 긴축을 단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시장이 급등 나왔어요? 아니죠. 지표가 안 좋아서 눌리는 날도 있죠. 결론은요. 전체 추이를 놓고 보는 거지. 전체 추이를 놓고 봐서 지표가 개선됐느냐. 예를 들면 예측과 발표의 부분에서 이건 뭐예요? 실업수당을 적게 청구해도 좋은 거잖아요. 실업수당을 많이 청구하면 안 좋은 거지 오히려. 결론적으로 이쪽의 기준에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해서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오거나 또 좋게 나오거나 이럴 때의 기준이 전체적으로 누적적으로 어때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고용 환경이 개선되고 있구나가 되잖아. 지난번에 예측을 하회하긴 했지만 전체 추이는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구나. 경기가 긍정적으로 계속 가고 있구나.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2.7까지는 열어두고 있는데 좀 여유가 있구나. 우려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생각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기준의 흐름을 쭉쭉쭉 가지고 가서 본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지표 부분을 하루, 이틀, 3일 뭐 나와 있는 거 그런 개념에서의 기준을 잡는 게 아니라 추세적인 범위에서 기준을 잡는다는 거예요. 아, 이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아니라. 그래서 지난주에 목요일까지 방송을 해드리고 이제 금요일 날 방송을 안 했잖아요. 월요일도 방송을 안 했고 그 사이에 나온 지표들을 보여드린 건데 지표는 결론적으로 예상치보다 못 미쳤건 뭐 좀 넘어섰건 전부 일단은 긍정적이다. 추이 부분은 긍정적이다. 어떠한 지표든 전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18일 날 나올 지표 또 19일 날 나올 지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일정들을 놓고 보시고 우리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 기준을 놓고 그럼 결론은 뭐예요? 이건 이게 다 필요 없어. 결론은 우상입니다. 지표가 왜 금리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죠? 시중금리가 됐던 또 나중에 기준금리가 됐던 그리고 테이퍼링이 얘기가 될 정도로 긍정적이다. 그 부분을 꼭 우리가 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2부 시간에 쭉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지표 내용들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매번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지금 언제 거냐면요. 이게 4월 말이에요. 4월 말에. FOMC 회의 때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이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각은 어떻느냐. 이때까지만 해도 발표 내용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다 했어요. 두 번째 기준에 그럼 결과적으로 테이퍼링은 언제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여전히 시기상조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한 게 4월 말 이후에 5월 초순까지도 이 기준이 유지가 되다가 결론적으로 어떤 기준이 연출이 돼요? 연준에서도 자꾸 엇박자가 나오죠. 언제부터? 4월 말부터. 자, 이거는 다시 한 번만 짧게 정리해드리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 당시에 후보들이 트럼프 대통령이든 조 바이든 그 당시 뭐 후보든 경기 부양책을 굉장히 크게 내세웠잖아요. 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1조 9천억 달러죠. 그리고 추가적인 부양책을 또 내놓고 있고 이 기준의 경기 부양책을 내놨는데 그 사이에 유세를 하고 선거 공약을 하고 난 이후에 당선이 됐을 때 그 당시에 경기는 더더욱 좋아졌죠. 체감온도 안 느껴진다고 그거 뭐 경기 안 좋아졌다 이러시면 안 되고 지표가 더더욱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뱉은 공약을 담을 수는 없잖아요. 주워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조 9천억 달러를 그냥 밀어붙인 거고 의회를 또 통과를 한 거고. 그런데 그 과정에 아무리 FED가 독립기관이다 할지라도 이쪽에서 이거 안 돼. 긴축해야 돼.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어. 이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사실상. 그게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금리는 당연히 동결인 거고 테이퍼링은 시기상조다 얘기를 했는데 4월 말부터 이제 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시장의 시각도 바뀌기 시작하고. 4월 말에 딱 보시면은 바뀌기 시작하는 게 댈러스 연준 총재는 이거 긴축 빨리 해야지. 왜 이렇게 미뤄? 이렇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5월 3일 날 그 파월 의장의 외부 행사 코멘트에서도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했는데 5월 4일 기준에 옐런 전 의장, 지금의 재무장관께서 금리를 만질 수도 있다. 그걸 얘기하자마자 시장은 이제 야 이거 긴축이야 라고 하고 변동성이 커지고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시장에서는 독립성이 훼손되잖아. 최순실이랑 다를 게 뭐 있어 그러면.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독립성이 훼손되잖아. 라고 해서 여러분이 아니야. 내 말에 오해가 있었어. 잘못 전달됐어. 이렇게. 그렇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에게 명분을 줬구나. 서로 시나리오가 있겠구나. 뭐 이렇게. 그렇게 하고 5월 7일에 지표. 그 지표를 고용 지표를 100만 명 이상으로 예상을 했는데 20만 명대가 나온 거예요. 굉장히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금요일 날 시장은 반등이 나왔지만 윤정도는 지표가 안 좋게 나온 게 그걸 박수치고 좋아할 얘기입니까? 이 바보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재무부나 FED에서도 바로 성명을 내면서 막 아니야. 이거 지표 안 좋은 거 일시적이야. 지표 안 좋은 거 일시적이야. 지표 좋을 거야. 걱정하지 마. 경기도 나냐. 이거 경기 계속 좋아지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근데 시장에서는요. 윤정도 같은 그 유료 전문가 나부랭이들이 그게 뭔 소린지도 모르고 뉴스 보고 방송 나와서 아이고요.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없어졌어요. 대박이에요. 정신 나왔어? 이렇게 해서 지표가 안 좋아졌는데 이걸 대박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정신 나간 거죠. 낄낄대고 웃으면서 보셨죠? 제가 시장 간다 그랬죠. 그 다음날 폭 나가니까 또 이게 긴축하니까 아이고 IT 다 팔아요.
IT를 다 팔면 실적주를 팔면 뭘 사나? 결론은 지금은 제로금리 바닥금리라는 겁니다. 4시간, 5시간씩 금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언제? 일요일 날. 그 녹화 방송 지금 링크를 올려드리고 있다고. 결론적으로 이 바닥금리 속에서 금리를 올리는 이 시점이 언제예요? 2004년 6월부터. 이것도 외우세요. 저처럼 외우세요.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거야. 누굴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식시장 앞으로 한 100년 이상 하실 거 아니에요. 100년 이상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중간에 어디 다른 데 가시려고? 200년 이상은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몇 번 한 거예요? 1년에 8번입니다. 1년에. 그럼 몇 번이에요? 1년 곱하기 8번 곱하기 2 플러스 6월 한 번 더 했으니까 17차례. 얼마? 1%의 금리에서 9.11 테러 때 1%의 금리에서 매번 25bp씩 올려서 0.25%포인트를 17번 올려서 얼마? 4.25를 올립니다. 4.25%포인트를. 그럼 결국 얼마? 기준금리가 저 꼭지일 때 5.25%. 이 꼭지일 때. 여기까지는 시장한테 폭등 내리지. 그럼 여기서 꺾일 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세계 글로벌 시장의 고점이 언제예요? 2008년 리먼 브러스 거짓말쟁이들. 그러니까 맨날 시장에서 시퍼런 건데 게다가 2008년도가 꼭지야. 아이고. 2007년도에 서브프라임이 터지죠.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이. 그래서 3금융권으로 할 수 있는 그 서브프라임이 터지면서 2007년 1월, 2월부터 서브프라임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파생상품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고점에서 금리를 내는 게 언제? 2007년 9월에 마지막 금리 올리고 나서 1년 3개월, 4개월 만에 2007년 9월에 금리를 내리고 시장은 언제 정점 찍어요? 10월에 찍습니다. 우리나라는요 11월에 정점 찍어요. 왜 그럴까요? 10월 달에는 남북 정상회담 2차 그렇게 해서 악수한 날이 10월 2일이야. 그래서 그런지 뭐 한 달 더 보고 하여간에 고점을 찍습니다. 그러고 나서 금리는 주구장창 내리죠. 리먼 터지고 나서 더. 베어스턴스 망하고 리먼 터지고 메릴린치 매각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러고 나서 유동성 랠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 경기가 개선된 게 아니라 돈 뿌려서 유동성의 랠리, 화폐 가치의 훼손의 랠리. 그러다가 2013년도에 긴축하면서 경기 좋아져의 랠리. 또 2015년 12월 이후에 금리 올리면서 야 본격적으로 경기 전환해서 그 랠리. 이제는요. 이때와 똑같은 흐름의 경제 지표는 더 좋아져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내려놓은 제로금리. 와우 행복하죠. 결론적으로 2013년도에 긴축을 했을 때 테이퍼링 가능했을 때 시장 폭등이에요. 땡겨서 보면 저 어마어마한 폭등입니다. 2015년 말에 어떻게 돼요? 금리 올리고 나서 폭등. 지금의 기준에서 뭐 이게 조정이나 나왔어요? 국채 10년물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 1.7까지 올라갔는데도 1.4부터 호들갑 떨고 난리 났었죠. 결국은요. 윤정도는요. 3%까지 묻다 없다. 왜? 이때가 3%였어요. 국채금리 수익률이 이때가 3%였어. 그것도 모르면서 방송 나와서 국채 수익률이 1.4예요. 큰일 났어요. 1.5에 큰일 났어요. 1.6에 큰일 났어요. 긴축할 겁니다. 긴축하면 IT 다 박살납니다. 멀쩡하게 시장만 가는데. 그죠? S&P 500 지수에는 IT가 없나? 나스닥은 뭐 IT 아니에요? 이게 조정이야? 이번에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지표가 너무 좋아서 테이퍼링을 단행한다. 10년물 수익률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상을 단행한다 했을 때 10년물 국채 수익률에 문제가 불거져서 차익 실현 나올 때 여기까지 내려왔거든. 근데 지금은 여기까지 내려오지도 않고 여기 돌려놨어. 무슨 얘기예요? 긴축을 얘기해도 악재가 아니구나. 긴축을 테이퍼링을 얘기하는데 금리를 얘기하는데 어쩌면 이때 저점도 안 깨. 아니 어쩌면 이때 당시에 민주당이 승기 잡았다고 기술주 다 초전 박살 났다고 그럴 때 저점을 왜 안 깨? 와닿아야 돼. 와닿아야 돼. 응? 금리 금금금 한번 갑시다. 얼른 금금금 나 물 좀 마시게. 금금금 채팅방에 금금금 저 물 마실게요. 상표 가리고 먹어야 되나 이것도 유튜브인데. 빨리 얼렁 금금금 그렇게 하고 넘어가서 종목도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 지금 벌써 너무 많이 지났는데 빨리 금금금. 응? 금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왜 안 깨지냐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자는 거예요. 그러면 눈금 하지 뭐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자. 눈금 빨리 그렇게 하고
저 뭐야 33개뿐이 안 됐네. 아 이거 동네 창피하게. 지금 몇 분 들어와 계세요? 94분 들어와 계시는데 왜 33개냐고. 94분이면 60개가 넘어야지 좋아요가. 어? 유튜브 좋아요 빨리.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눈금눈금 금금금 눈눈눈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자. 응? 사람들이 말이야.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시장을 지금까지 끌어올린 게 얘네들이죠. 얘네들이 다 끌어올렸어. 600%가 넘게 올라온 거예요, 이게. 나스닥은요, 1500%가 넘게 올랐어요. 아니, 300%가 넘게 올랐어요. 다우는요, 140%대. 그리고 S&P 500 지수 190%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쭉 끌어올려주고 이제 요만큼 늘림목 나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대사라. 그런 사람들은요, 항상 이런 데서 다 팔아. 여기서 벌써 다 팔고도 없어. 그래 놓고 여기까지 올라오면 보셨죠? 이러다가 또 밀리면 사지도 않은 것들이 여기서 팔라고 악을 써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흔들린단 말이야. 기술주가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죠. 어떻게 올라와요? 실적을 바탕으로. 그러면서 시장을 견인하면서 올라옵니다. 결론적으로 대만의 기술주도 요 꼬리를 이렇게 달아버렸어요. 이번에 큰 충격이 있었는데 알고리즘 매매 기준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 기준에서 승기를 잡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 치고 올라갔네. 기술주 무너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자니까요. 눈.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유가증권 시장이나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이나 보시면은 유가증권 시장 조정받은 게 없죠. 근데 예전만큼 이때의 견인력처럼 시세를 빵 하고 치지를 못하죠. 왜? 시가총액 비중들이 작아요. 철강, 조선, 해운이, 건설까지도. 결국은 IT가 다 올려놔야 돼, IT가. 조선, 우리나라 증권시장 기준에 요 고점을 넘긴 것도 IT예요. IT는 여기서 고점을 넘깁니다, 일단. 그리고 요 기준도 우리나라가 얼마? 30% 올라올 때 IT의 기준은 여기서 이렇게 끌어올린 게요. 116%대로 올렸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2%,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의 30%, 삼성전자가 136%, 그리고 하이닉스가 193%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이 당시 기준에. 그리고 요 고점을 2000년도에 넘기죠. 뭘로? 실적을 바탕으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저걸 못 넘겼어요, 사실은. 보실까요? 유가증권 시장은 2000년도 초반에 여기서 못 올리죠. IT가 올린 거예요. 그리고 요 이후에 이 흐름도 누가 들어올려요? IT, 전기전자 업종이 이 흐름이 나오면서. 이 당시에 뭐예요? 얘들은 여기서 넘기는데 유가증권 시장은 여기서 고점이 넘기죠. 여기서. 이 흐름이 뭐예요? 삼성전자 상속세 들려려고 100원씩 밀고 내려가면 얼마를 들랜다고 그걸 낄낄대면서 웃고 얘기하는 방송을 보셔야겠냐고. 하이닉스, 인텔, 랜드사업부문 인수하는 거 증자한다고 돈 달라고 그랬어요? 유보금 가지고 인수하는 거예요. 어찌됐건 뭐 사채를 또 발행하든 뭐 했든. 그 흐름에서 시장을 견인한 거죠. 결론적으로 포스코의 실적 범위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결론은 어떻게 돼요? 사실상 포스코는 이제 기초소재 이제 화학도 사실 마찬가지고 금융도 마찬가지고 금융지주사도 앞전에 실적이 안 좋던 시기를 벗어나서 정상적인 실적으로 넘어왔을 때 그 순이익 범위나 영업이익 범위가 기술주나 성장주처럼 팡팡팡 치고 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4배에서 6배의 PER을 일반적으로 형성을 하는데 경기가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서 올라갈 때에는 10배에서 12배까지도 PER이 움직입니다. 근데 이 조건은 시장의 지수가 이렇게 갈 때에 같이 따라가는 기준이 되는 거지 이들이 시장을 견인하는 거는 맨 마지막 자락에 오버슈팅 나올 때 2007년도 같은 경우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포스코 지금 굉장히 좋죠. 장학경 떠 있고 또 우리가 이 갭에 대한 기준점에서 들여다봤었고 또 이때의 기준이잖아요. 3월의 기준에 30만 원 이탈되고 이때부터 해서 이 추세 범위가 얼마나 이쁩니까? 이때 얘기를 좀 해주든가. 이때 밋밋할 때 이 얘기했잖아. 우리는 어떤 걸로 아니 국정감사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해에 자사주 매입 이전에 임원들이 주식을 장내에서 일부 샀어요. 많은 물량도 아니에요, 사실은. 자사주 들어오면 무조건 주가 올라가면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자사주 매입한다고 주가 무조건 올라요? 통계가 그래요? 거짓말쟁이들. 시장이 뒷받침돼야 주가 올라오는 거지.
가사주에 마무리한다고 주가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 수급 논리에서 방어되지 않느냐. 밀리는 경우도 많아요. 결론적으로 그 부분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부터 들여다봤다라면은 이번 시장에 소외되지 않았죠. 윤정도는요. 비중까지를 못 들였다고. 대신에요. HM은 갖고 왔죠. 제2의 HM은 발굴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시간 없습니다. 지금 벌써 23분인데 삼성 엔지니어링 23시 10분에 좀 더 빠르게 진행해 드리는 기준을 잡고요. 지금 기준에서는 요 기준 좀 잡아드리면은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이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를 지금 노란톡에 오십시오. 카톡방에 오세요. 카톡방 윤정도 검색하고 카톡방 찾으면 돼.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방송국에도 윤정도 뭐 샵5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래. 그냥 정신없어. 다른 프로 하지도 않아. 뭐 샵5야. 그냥 번호도 넣지 마. 그냥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검색해서 오시라고 그러면 돼. 그렇게 하고 QR코드 찍으라면 되잖아. QR코드. 그것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유튜브 할 때 QR코드 그거 딱 넣어놓자고 자막을 내가 오자마자 막 우리 직원분들한테 막 승질냈거든. 아니, 지난주에 이거를 방송을 찍기 시작했는데 카메라 위치, 동선 QR코드 내가 분명히 얘기한 것 같은데 QR코드 딱 보내드리시고 찍고 들어오면 되잖아.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든가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검색해서 들어오시고 비밀번호가 있어요. 소문자입니다. JDI 소문자 JDI 5930 삼성전자 코드번호 이거를 또 보고 들어오는 광고쟁이들이 있어요. 걔네들 지금 겁이 없어. 내가 여기 유튜브니까 방송심의위원회 안 보니까 말씀드리면은 바른경제투자인가 뭐 있어요. 이 정신 나간 애들 상장사에서 원래 돈 대줬다가 쫄딱 망한 다음에 쓰레기 애들이 또 인수해가지고 너희들 한번 나한테 소송 걸어봐. 이 녀석들이 무슨 막 계속 들어와서 선착순 30명하고 1대1로 해가지고 일로 오세요 하고 지들 명함 뿌리고 전화를 해요. 명함 뿌리고 우리 직원분들이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까 전화하고 명함 뿌리고 이 녀석들이 그래서 경찰, 검찰 고소하고 했더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해서 한번 고소 취하를 해줬다고. 또 그래서 또 넣었어. 그랬더니 그래 니들 넣어봐라 하고 더 들어와서 더 방송하고 있는데 난리를 쳐요. 그 금융감독기관이 못하겠거든. 특히 이번에 법안을 상정을 하죠. 2분기 이내에. 그렇게 해서 카톡방 운영 자체가 이제 막힌단 말이에요. 일대 다수는. 유사투자자면 안 돼. 근데 그 친구들이 하는 행위가 불법이거든요, 지금. 유사투자 자문업은 갖고 있어. 바른경제투자인가 뭐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유사투자 자문업을 갖고 있는데 지들은 광고쟁이 써서 난 모르겠다지. 그런데 그 하는 행위가 지들 명함까지 뿌려요. 자격 있는 애들도 아니고 어디 꼬맹이들 됐다가 뿌려가지고 야, 뭐 저희가 1대1로 뭐 해드릴게요. 뭐 1대1 상담에 수익 보장에 그거 지금 다 해서 금융감독기관에 넣었더니 금융감독기관이 증빙자료 갖고 오라고 녹취 파일, 지들 명함, 지들 하는 행위 그거 다 넣어놨어. 그리고 내일 기준에 이거 지금 그 밑에서 모니터링 하시는 우리 직원분은 내일 낮 근무자한테 꼭 얘기하라고 그래요. 카카오톡 회사 본사 가라 그래. 예전에 한 달에 2-3번 이상씩 갔거든요. 가서 강력하게 항의했거든. 그렇게 해서 없어지면서 많아요.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업체들. 이번에 지금 이 업체가 불법 행위를 하잖아. 금융감독기관이 하지 말라는 1대1 상담부터 해서. 그러면 그거를 녹취하고 다 증거자료가 있는데 바로 이 회사 문 닫게 해야지. 지들이 뭐 쫓아오든 몰라든 윤정도 등치도 큰데. 등치 크면 뭐 서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바른경제TV뿐만 아니라 다른 쪽 있어요. 그 SNK 뭐 투자클럽인가 이 친구들도 폐업해놓고 좀 활동을 막 300개씩 올리고 나가. 광고를 300개씩 올리고 나가는데 광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 직원분들한테 까먹기 전에 얘기하는 거야. 내일 가서 카카오톡 본사가 아니라 소비센터인가요? 분당에 있는 거? 그 판교에 있는 거? 글로 가라 그러세요. 우리 직원분들 내일 낮 근무자한테 가라 그러세요. 가서 그 2개, 3개 업체 있어요. 지금 고질적으로 들어오는 애들. 지금 방송 보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보고 들어와서 광고를 뿌려.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또 뿌려 막. 야, 이 엿 먹어봐라. 그러면서 막 뿌려. 단어를 함부로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다 불법이란 말이야. 근데 카카오톡이 그거 안 막아줘? 그러면 잘 됐지. 얼마 전에 KBS 다 인터뷰 따갔잖아. 윤정도를. 거기다 또 제보하는 거지. 자, 기자 선생님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업체까지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불법 행위를 합니다. 이런데도 금융당국에 또 검찰에 카카오에 신고를 했는데 이 업체들을 제재를 안 해준다는 거는 그건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직무유기 아니야? 지금 방송 보고 있는 바른경제TV 그리고 내가 저 나중에는요 온라인상에서 내일 정도에는 추후에는 그걸 보여드릴게요. 그 친구들 명함, 불법 행위한 내용. 절대 여러분들 그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1대1 투자를 권유를 한다든가 돈 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거 절대 위험 조심하십시오. 아시겠죠? 두 번 다시 광고 들어오면은 지금 직원분들 마찬가지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강경하게 대처해서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분들, 시청자분들이 피해 안 보시게끔 그렇게 직원분들도 하시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그 노란톡 국민톡에 5월 12일 날 8시 52분에 올려드렸는데 개장 전에 올려드려요. 개장 전에 올려드리고 예를 들면 뭐 5종목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이런 종목 뭐 다 대형주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서린바이어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기준에 기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일 때.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우리가 최근에 들어서는 2천억 원의 일 거래 대금을 기준을 잡습니다. 2천억. 2천억이 터져야 그나마도 어떻게 된다? 거래 대금 최상위 20위 전후에 들어옵니다. 20위 전후에서 극대형주 몇 개 빼고 나면은 변동성 나오는 종목군들이 생성이 되죠. 그런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2천억이 아직 안 터졌어요. 1,000억 이상만 중간중간 터지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추세매매 기준 대형주 시가총액 4조 원을 육박하는 그런 종목에서는 5MA, 20MA 거래량과 양봉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 거래량의 기준. 자, 출석 체크 한번 갈게요. 거거거 한번 갑시다. 거거거. 왜 거거거를 가냐면 거래량 교육 자료가 있어요. 예? PDF 파일이 있는데 거래량 교육 자료하고 거래량에 대한 동영상 자료가 또 있어요. 그거 지금 거거거 눌러주시면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카톡방 비밀번호가 뭐다? 소문자 JDI 5930. 5930은 삼성전자 코드번호 뒷부분이에요. JDI 파트너스의 전화번호 뒷부분입니다. 아시겠죠? JDI 5930. 비밀번호니까 카톡방 찾아오셔서 거거거 이렇게 눌러주시면 거래량의 이 교육 자료, 동영상과 교육 자료까지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뭐 방송 보시는 분들도 출석 체크 거거거. 유튜브 쪽에도 거거거. 지금 몇 분 들어와 계셔? 100분이네. 99분. 그리고 좋아요가 멈춰있어. 35개로. 이거 안 돼. 빨리. 유튜브에서도 엄지척. 35개면 안 돼. 지금 100분이 넘는데. 엄지척. 계속 엄지척. 노란톡에도 거거거. 그래서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이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이 추세 범위를 4월 15일 날 잡아드렸는데 이 추세 범위가 14,850원입니다. 14,850원이에요. 이 추세 범위가. 이 추세 범위에 대해서 교육을 하나 더 잡아드리면은 오늘 기준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 목표 23,500원인데 이 부분은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예요. 매집 교육 뒤에 있고요. 주봉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23,500원 똑같이 나오더라고. 그걸 동영상으로 올려드려요. 어디서? 노란톡 국민톡 카카오톡에 들어오시면. 카카오톡에 들어오시면 차트도 올려드리고 동영상도 올려드려. 가지고 계신 분이 삼성 엔지니어링 AS 잡아주세요. 자, 그럼 교육 들어갑니다. 교육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카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동영상을 이렇게 다 올려드리잖아요. 동영상 올려드리고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고 차익진을 꼭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고가 대비해서 1.5% 수준 밀리면 50% 이상 차익 실현하십시오. 이런 매직 계산기. 그리고 추세 매매 기준의 상단이니까 가져가 봅시다. 거래량 거래대금만 유지가 된다면. 그렇게 해서 지금 월봉 기준에 이 고점 라인을 넘길 수 있는 흐름에 놓여져 있다. 거래대금이 수반돼 있는 고점 돌파의 시도이다. 그 기준을 놓고 보는 거예요. 그 기준을. 거래대금의 기준을. 주봉 기준에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이렇게 잡아드린 거죠. 이게 대략 23,500원이 나온다. 갭에 대한 교육도 여러분들이 23시 10분 교육 들으시면 또 올려드릴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누적 수급인데 누적 수급이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5.5%. 5.5%. 약 2억 주에 달하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1,100만 주를 외국인과 쌍끌이로 가져왔어요. 5.5%지. 그럼 우리가 이 추세 범위를 놓고 보면 어떻게 돼? 요 날이 4월 15일이란 말이에요. 요 날이 추세에 대해서 추세를 뚫고 올라가면 보실까요?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태 배운 추세의 기준은 뭐예요? 자, 상승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입니다. 횡보 추세입니다. 바보들이야? 이건 어딜 가도 다 봐. 윤정도 이 내용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자료 다 나눠드릴 건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게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추세의 범위를 뚫고 올라갈 때 어떤 현상이 나야 되느냐. 3에서 5거래일 동안을 5에서 10% 이상 3에서 5거래일 동안 5에서 10% 이상 움직여야 된다. 밑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돌릴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평상시 변동성 캔들 크기보다 1.5배에서 2배 이상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추세가 나오면 이거는 새로운 추세의 모양이 된다. 그 기준이 이게 바로 10월 23일이죠. 이거 10월 21일부터 방송 갖고 나왔어요. 왜? 현대차 그룹주의 현대글로비스가 10월 20일 날 마이너스 2%에서부터 26%가 27%까지 올라오죠. 그때 꼬리 달고 내려서 전량차익 실현. 그게 현대글로비스가 10월 16일인가요? 그날부터 해서 추세 매매를 했거든. 12일, 13일부터. 요 라인을 뚫고 올라가는 위치, 이게 얼마냐면 8,000원대예요. 21일 기준은 7,000원대였어, HMM이. 그 기준의 흐름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게 뭐예요? HMM이잖아요, 주봉. 아까 보여드렸을 때가 어느 위치였어요? 이 추세 범위에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에 추세였어요, 여기 추세. 그거를 오버슈팅으로 넘기고 다시 새로운 추세 나오고 또 오버슈팅으로 넘기고 이번에 전량차익 실현 어디? 여기서 전량차익 실현. 어디서 해서? 요 자락에서. 중간에 차익 실현 안 하나요? 왜? 아무 데서나 양봉인데 아무 데서나 차익 실현해? 아니지. 그거를 교육을 받아야죠. 두 번째,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했죠. 농담하는 게 아니라. 왜? 거래대금이 항상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 차익 실현 어디서 해요? 여기서 했죠. 요 꼬리, 오버슈팅 나온 꼬리. 그리고 어디서 다시 해요? 요 꼬리에서. 34,000원, 5,000원대에서. 그리고 전량 차익 실현 어디서 해요? 49,000원에서. 이게 추세 매매예요. 교육인 거고. 기가 막히죠. 아니 4만 잘 보세요. 이게 3만 원대 중반이거든. 3만 원대 중반에 차익 실현하고 여기서 얼마 29,500원 이하 27,700원까지 요 구간에서 재편입했으면 28,000원 평균이라고 치면 33,000원에 차익 실현하고 28,000원 평균에 재편입했으면 5,000원이야. 만주 갖고 1,000주 갖고 있었으면 500만 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갔으니까 1,000만 원의 차이가 나지. 거기에서 3만 원 미만에서 산 거를 얼마? 4만 원의 차익 실현을 하고 3만 5천 원대 다시 평균 편입을 했다? 그럼 또 얼마야? 또 5천 원 차이죠. 1,000주 있었으면 그게 500만 원이야. 돌렸으면 또 1,000만 원 차이. 그러고 나서 4만 9천 원에 또 차익 실현해. 그럼 누적수익이 얼마야? 거기에서 다시 오늘 4만 2천 원의 재편입을 이번엔 조금뿐이 안 했죠. 왜? 추세를 더 봐야 되니까. 그런 흐름처럼 이 추세만 알면은 삼성 엔지니어링 이 추세 내용대로 맨 처음에 여기였잖아요, 요거. 이때부터 해서 추세 돌파하고 3에서 5거래일 5에서 10% 이상 새로운 추세입니다. 오버슈팅 한 번도 안 나오네요. 오버슈팅이 안 나와요. 거래량 거래대금에 1,000억 분이 안 나오고 있지만 5MA, 20MA, 5일, 20일 이동평균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일 땐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추세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의 목표주가 어떻게 했어요? 매집 기준에서 23,500원, 주봉갭에서 23,500원 잡아드렸으니까 19,500원, 400원 이 가격대에서부터 얼마? 4,000원 정도 더 올라오나요? 와우, 20% 목표네. 왜? 매집이 돼 있잖아요. 매집. 매집이 돼 있잖아, 5에서 10%. 그럼 30에서 50%를 들어올려야 돼. 근데 또 쌍끌이야. 이런 자료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겠죠. 받으셔야지. 어떻게? 출석검사도 하시고 전부. 이 자료를 받으시고 지금 이제 방송 조금 이따 끝나면은 밑에서 모니터링 하는 분은 대기하고 있다가 그걸 올려주시면 돼요. 뭐? 아, 이걸 한번 끊어야 되는구나. 내가 그래서 그걸 일주일 전에 얘기한 거를 오늘 낮에 와서 이게 뭐 하루가 걸리고 뭐가 걸리고 아유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그죠? 일주일 전에 방송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방송 안 끝내고 계속 들으실 수 있게끔 그걸 잡아주라 그랬더니 오늘 녹화 날 당장에 와서 어제 했더니 이렇쿵 저렇쿵 아우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스트레스가 그냥 그러니까 목이 성대결절 걸리겠지. 자, 1,100만 주입니다. 매집이 돼 있어요. 1,100만 주에 매수평균 단가가 얼마? 15,660원, 15,600원이라고 잡고 50%를 들어올려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7,800원인가요?
그럼 얼마입니까? 23,400원 정도. 그럼 23,500원으로 기준을 잡는 거예요.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윤정두가 막 잡아놓은 게 아니라 이런 창구 동향도 보시고 막 잡아놓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앞부분 다시 보여드려요. 보시면 매집 비율이 5에서 10%면 지금 1,100만 주면 5.5%란 말이에요. 5.5%를 누가? 쌍끌이로 외국인 기관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매집을 했다고. 매집을 해서 창구는 뭐 대략 이런 창구의 기준인데 결론적으로 목표 주가가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가 보니 23,500원이 되더라. 주봉상의 개별 목표 주가도 23,500원이 되더라. 그러면 내일부터 해서 목요일부터 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무조건 사세요. 목표 주가 갑니다. 나쁜 사람이지 그러면 윤정두가. 다시 말씀드리면 거래량이 수반되고 어떤 거래량이에요? 최소 거래량 1,000억 이상의 거래량이 터져야 5MA, 20MA가 됩니다. 1,000억 이상의 거래량이 거래 대금이 그 거래 대금 1,000억 이상이 되려면 얼마가 돼요? 지금의 기준은 최소 500만 주인데 그거 갖고 안 돼. 600만 주. 자, 600만 주의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으로 나오는 날들은 다 편입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추세의 기준을 잡아갈 수 있다.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서 목표 주가는 어떻게 한다?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23,000원. 23,500원. 그 다음에 주봉 기준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이 높이만큼의 목표 주가. 그게 얼마? 역시 23,500원. 오버슈팅 자락은 차익 실현 어디서 하냐? 계속 양봉으로 가면 차익 실현 안 하죠. 근데 오버슈팅이 팍 나오고 꼬리를 달고 내려오든가 음봉일 때. 그거는 윤정두가 같이 잡아드리잖아. 어디서? 노란톡, 국민톡, 카카오톡에 와 계시면 어떻게? 윤정두의 주식 투시형 찍고 QR코드 찍고 지금 뭐 방송 지금 한 거 다 적어놨어요? 두 번 다시 방송 찍을 때 QR코드가 안 돼 있어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하는데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뭐 카메라가 달라요. 뭐 아주 그냥 빠따 때릴 거야, 빠따 아주. 여러분들 말고 저희 직원분들. 여러분들이 더 편해지셔야죠. 그리고 이런 영상은 말씀드렸잖아요. 주말이나 휴일날 새로 또 와주신 PD 선생님들 계시니까 같이 찍어서 주말 방송에 박승규 TV에 송출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내용 말고 교육 내용만. 조금 전에 보신 거래량 교육, 갭에 대한 교육, 매집에 대한 교육. 그죠? 교육의 힘 한번 갑시다. 교육의 힘. 얼른. 이거 뭐 하는 짓거리냐고 윤정두가. 지금 뭐 광고를 한번 했어. 뭐를 했어. 광고 안 했잖아. 지금 한 번도 안 했죠. 교육의 힘. 지금 6시, 7시 방송하고 와서 7시 조금 넘어서부터 1시간 20분 동안 목 아파. 교육의 힘. 그리고 10시에 다시 찾아뵙고 박승규 TV에서요. 그 다음에 23시 10분에 야간 교육 방송에서는 뭘 보여드린다? 아까처럼 이런 거. 어떤 거요?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5월 12일자 기준에서 아침 개장 전에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 그래서 목요일 날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실 수 있는 종목을 서린바이오 같은 종목도 잡아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HMM, 제2의 HMM 잡아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꿈만 꾸시면 돼. 정의원님들도 꿈만 꾸시면 됩니다. 어떤 꿈이요? 야, 이제 고생 끝났다. 고생 끝났으니까 이제 수익 종목, 단기 종목도 이제 들어가서 그냥 수익 내자. 목요일부터는 그리고 함께 움직이셔야 됩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 혼자 매매해서 나 힘들어요 하지 마시고 아이고 이거 가입비가 너무 비싸 이거 하지 마시고 HMM을 33,000원에 팔아서 28,000원대 다시 사고 28,000원에 산 거를 4만 원에 팔아서 34,000원대 다시 사고 정확히 얘기하면 4만 원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36,000원대 중후반에서부터 4만 원 사이에 팔았죠. 그리고 그 물량을 다시 35,000원 수준에 다시 사. 35,000원에 산 거 이번에 얼마? 49,000원에 전량 차익 실현 끝. 그리고 오늘 다시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점과 저점만 여러분들이 1%만 또 1% 미만에서 사고 1% 위에만 팔아도 그 2%만 가져도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은 엄청날 겁니다. 전화번호 지금 나가고 있죠. 뭐 하단에 나가든 옆에 나가든 나가고 있을 거예요. 뭐 솔직하게 표현해드리면 자선봉사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마케팅하는 부분은 마케팅을 할 거야. 그거를 옆에 넣어놓고 유튜브 올릴 때 이제 우리 직원분들이 조금씩 오히려 능동적인 친구들이 와서 카드 기능이나 이런 것도 조금씩 넣고 있어요. 중간 관리자만 제대로 있으면은 여러분들 편의에 맞게 다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휴일에도 또 야간에도
가입 문의 전화 받고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혼자 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멘토의 역할은 무조건적인 수익, 내가 100% 수익 내드릴게요, 대박 내드릴게요, 이건 불가능해. 다만 시장이 강하다면 시장 수익률 이상을 추구할 수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고점 저점을 잡을 수 있는 비법들 배우시고 수익 내고 독립하실 생각을 해야죠. 언제까지 윤정두가 매수 매도 해드리는 거 그 기준을 잡을 거예요. 1대 다수의 기준에. 함께 하셔서 교육받으십시오. 아시겠죠? 22시에 다시 찾아뵙고요. 박스경제TV에서 뵙고 23시 10분에 온라인상에서, 그때는 얼굴 안 보이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더 많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온라인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휴대폰의 노란톡 어플 실행. 하단의 채팅 아이콘 클릭. 오른쪽 상단에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그리고 오픈 채팅 아이콘을 클릭한 후 돋보기 버튼 누르고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검색 후 입장. 이 방법이 어렵다면 노란톡 어플에 더보기 아이콘 클릭하고 오른쪽 상단의 코드 스캔 아이콘 클릭. 방송 화면에 나가는 QR코드 스캔 후 뜨는 URL을 클릭하기만 하면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 주식 투시경 교육 자료 받고 윤정두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